자, 한번 보죠. 그 페이지 272페이지. 몇 페이지요? 272페이지. 요 내용은 별게 아니고요. 그 위험. 그죠? 쌍괄호 1번하고, 쌍괄호 2번하고, 쌍괄호 3번 있죠? 이건 위험에 관한 정의예요. 그죠? 제가 위험이 뭐랬습니까? 투자 전에 내가 상가를 살 것인가, 사지 않을 것인가 결정할 때는 장래 내가 기대되는 소득의 바탕을 두고 뭐요?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나중에 사업을 실제 해보면은 내가 기대한 거하고 실제 실현 소득하고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한다고요? 위험이라 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위험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위험은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뭐요? 내가 생각한 기대치보다 좀 실현 소득이 좀 작아서 손해볼 가능성 이런 것을 보통 위험이라 보면 돼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273페이지 보면 그 사업상 위험이 보여요. 보이나요? 사업상의 위험. 이걸 간단하게 개념 보면 돼. 개념만. 한번 보세요. 우리 보통 옛날에 일본식 표현은요. 우리가 소득을 보통 뭐요? 사업이라 해서 사업. 사업자 할 때나, 맞나요? 사업자 할 때나. 그게 뭐요? 수익성이 높나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사업상 위험은 수익성 그 자체의 위험이에요. 수익성 그 자체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내가 생각했던 수익보다 수익이 작아져가지고 손해볼 수 있는 것 같나요? 이런 것을 말한다고요? 사업상 위험이라 불러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뺀단 말이에요. 뭐요? 빼면 소득이 나와요. 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요 소득보다 소득이 작아지고 뭐요? 좀 손해볼 가능성을 만다고요? 사업상 위험이라 불러요. 그럼 이때 요 수익 자체가 작아지거나 비용이 커진단 말이에요. 맞나요? 수익성이 내가 생각보다 수익이 작아질 수 있죠. 여기에 특히 뭐예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뭐요? 경기가 침체돼 있어요. 경기가 침체되면은 임대소득이 늘까요? 줄까요? 경기 안 좋다 누가 뭐요? 상가 임차해가지고 사업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 경기 안 좋다 보니까 말 그대로요. 임대상가에 공실률들이 있는단 말이에요. 뭐요? 공실이 뭐요? 빈호실. 빈호실 늘면 수익이 안 들어오잖아요. 임대소득이. 이런 위험이 뭐다? 말 그대로 이게요. 요 위험 이게 뭐다? 이게요. 이게 시장 위험이에요. 무슨 위험이요? 시장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경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시장 경기 안 좋아서 뭐요? 상가에 호실들에 공실이 많이 생겨버려요. 공실이 많이 생기면 수익이 안 들어오잖아요. 수입이. 그래서 좀 손해볼 수 있는 것은 뭐다? 시장 위험. 시장 경기 안 좋을 때. 그 다음에 요 비용이 있어요. 이는요, 이 사업자가 운영을 많이 안 해봤어요. 안 해보다 보니까 이 사업자가 운영 미숙이에요. 뭐요? 운영이 미숙해요. 운영이 미숙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쓸데없이 비용이 더 많이 나가요. 맞나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예요? 종업원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는 뭐요? 비용이 많이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용이 더 많이 나가지고 될 수 있는 위험을 이걸요 운영 미숙이라 해서 이게 운영상 위험이라 불러요. 무슨 위험? 운영상 위험이에요. 운영상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담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도 뭐요? 사실 이게 또 많이 생겨요. 이수리가 생기는데 이게 한 개가 뭐요? 위치상 위험이라는 거예요. 무슨 위험? 위치상 위험이에요. 위치상 위험인데 이는 상대적 위치라는 거예요. 무슨 위치요? 상대 위치가 나쁘다는 거죠. 즉 사업자가 싼 게 비지떡이라고 위치가 잘못 안 좋은 곳에다가 뭡니까? 상대 위치가 안 좋은 곳에다가 뭐 상가를 구하다 보니까 임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는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맞나요? 이거예요. 부동성 때문에. 상대 위치가 뭐요? 낙후돼서 안 좋은 것을 위치상 위험이라 한다. 이런 세 가지가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다운시킬 위험이에요. 뭐요? 이런 위험을 다 합쳐서 말한다. 사업상 위험이라 불러요. 그래서 위에 사업상 위험은 뭐만 적고 노라고요? 그냥 수익성에 관한 위험이다. 되나요? 여기는 뭐가 있다? 시장 위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대상가에 뭐요? 임대상가의 호실수는 10개인데 그 중에 뭐요? 6개밖에 뭐가 된다고요? 공급이 안 된 거예요.
6 개밖에 수요가 안 됐어요. 안 되게 4개가 비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대상가의 공급보다 수요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공시 넣는 거죠. 이런 것이 뭐다? 나와 있는 시장 위험. 운영 위험은 말 그대로 운영에서 발생되는 위험. 그죠? 운영 미숙. 그래서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되나요? 이런 것들을 뭐야?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은 뭐요? 불리한 지리적 위치. 지리 위치가 뭐다? 장 부동성.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위치가 안 좋은데 한 거예요. 되나요? 이것을 위치적 위험. 그냥 사업상 위험에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 다 인도 보면 돼. 이런 답은 잘 안 걸리니까 안 보면 돼요. 되나요? 그 다음 이제 금융적 위험이 있어요. 있나요? 금융적 위험. 자, 이걸 좀 봐두셔야 되는데, 일단 놔두시고요. 한 장 넘기면, 그, 지렛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있나요? 지렛대 효과. 찾았어요? 지렛대 효과. 요거는, 별표 2개 쳐놓으세요. 몇 개요?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요즘 이 자체 지렛효과는 시험에 한 번씩 나올 확률은 95% 이상. 몇 프로요? 5% 이상이에요. 작년에도 지렛효과에 관계된 문제가 2문제 나왔어요. 작년에도. 그리고 재작년에도 2문제. 되나요? 이 지렛효과 자체는 요즘 부각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영어로 하면 이게 정확하게 이게요. 레버리지 효과예요. 뭐요? 써놔주고 있죠? 어디였어요? 274페이지. 어디요? 지렛대 효과. 요거는 뜻은 간단히 보시고, 그 내용에 너무 할 필요는 없고요. 갈 필요 없고요. 그 뜻만 대충 알고, 나머지는 우리가 한 개 계산 문제 2개 보면 돼요. 되나요? 지렛대 효과. 이 지렛대 효과를 영어로 이 지렛대가 이게 부채 효과예요. 부채 효과. 뭐요? 부채 효과. 이 부채. 부채가 뭐요? 부채가. 갚을 돈이 제가 부채랬죠. 갚을 돈. 갚아야 될 돈은 다 부채예요. 그래서 제일 큰 게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놓은 게요. 우리 시험은요. 융자 대출 같은 거. 뭐요? 융자 대출. 저당. 맞나요? 요즘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저당. 그냥 부채죠. 두 번째 뭐예요? 차입금으로 이용하는 것. 차입금. 뭐요? 차입금. 보통 융자 대출 이런 것은요. 보통 담보 저당이에요. 그럼 차입금만 자용증서. 친구들한테 자용증서 뭐요? 끊고 빌려온 거는 차입금을 보면 돼요. 담보 대출은 융자 대출이고요. 되나요? 근데 부동산은 보통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융자 대출이죠. 담보 대출이잖아요. 담보가 저당. 맞나요? 대출이에요. 이거요. 저당권 설정하고 하는 거. 근데 독특하게 우리나라에 하는 제도가 있죠. 전세금을 안고 사는 것도 있어요. 뭐요? 전세금 안고. 차액 부담하는 것. 뭐요? 차액 부담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가 상가를 사는데 상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요. 50억이에요. 얼마요? 50억이에요. 10억짜리 이런 거는 그냥 사는 거고요. 이제 상가 이런 거니까. 되나요? 조금 비싼 거 사는 거예요. 50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기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20억이 있더라는 거죠. 얼마요? 각 상가 있잖아. 그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내가 20억을 안고 30만 주면 사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 나중에 세입자 갈 때 20억 돌려줘야 되죠. 전세금. 이제 그런 게 또 그것도 뭐예요? 부채를 안고 사는 거예요. 맞나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많이 하고 하죠. 전세 안고 많이 사잖아. 그죠? 이것도 전세금은 돌려줘야 될 거기 때문에 부채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부채라는 것은요. 상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뭐요? 상환 의무가 있는 건 다 부채. 상환 의무. 즉 돌려줘야 될 돈. 맞나요? 이건 다 부채예요. 우리말은 부채가 뭐죠? 빚. 뭐요? 빚 갚는 거, 빚 상환하는 거예요. 부채예요. 여기 세 개나 봐놓으세요. 혹 시험에 뭐 저당 대출, 뭐 융자, 그다음에 차입금,
전세만큼 이런 대표적인 부채예요. 되나요? 그러니까 요 부채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는요. 어려 본다면요. 이거는요. 부채를 이용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효과예요. 뭐요? 언제만? 부채를 부채 대신에 뭘 쓰기도 한다. 부채를만 안 주고 뭘 주기도 한다. 차입금을 이용할 때, 대출을 이용할 때 주기도 합니다. 부채를 뭐요? 이용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효과예요. 뭐요? 나는 효과예요. 부채를 이용하면 반드시 나타나요. 뭔다고요? 그러면 부채를 이용하지 않으면 전혀 발생치 않는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 부채를 같은 말 뭐라 쓰기도 해요? 부채를요. 타인 자본. 뭐요? 부채를 타인 자본. 자본. 그죠? 남의 돈 있으니 갚아야 되죠. 그럼 만약에 시험에 전액, 즉 모두 전액 투자금 전부를 전액을 뭐요? 지분이 뭐요? 투자자 자기 자본. 그러니까 투자 자기 자본이 지분이에요. 뭐요? 자기 자본. 전액을 지분으로 투자하면 뭐 하면요? 투자하면 부채를 이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투자자 자기 돈이 자기 자본. 그러니까 상환 의무가 없는 거죠. 이때는요. 하면 지렛대 효과는 있다 없다?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이용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요. 뭔다고요?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 뜻이에요. 그럼 이때 지렛대 효과의 종류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렛대 효과의 종류에 뭐가 있느냐? 종류에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써놓은 게 그 밑에 그 사망의 특징에 보니까 그 5항에 있죠. 있나 없나요? 5항에 뭐 보니까 뭐 정의 지렛대, 그 다음에 뭐요? 부의 지렛대, 영의 지렛대 맞나요? 플러스를 뭐라 써야 된다 해서 제가 플러스를 양 또는 정, 마이너스를 부 또는 일본말은 일본식 표현은 미국 표현은 뭐한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일본식 표현은 플러스 대신에 정. 우리나라에서는 양의 양수 음수 양. 마이너스를 일본 사람들은 부. 우리나라에서는 쓰는 거죠. 그죠? 음수 양수할 때 같은 말이에요. 되나요? 번역서 표현이기 때문에.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투자를 하면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요. 총 자본 승률이 있어요. 뭐요? 총 자본 승률이 있어요. 총 자본 승률이 있어요. 자본 승률이 있어요. 요 총 자본 승률 이게 기대 승률이에요. 뭐요? 요게 기대 승률이에요. 요게 기대 승률이에요. 승률이에요. 그래서 기대 승률이 여기 있지만은 기대 승률로 제일 많이 쓰는 얘가 일반적 기대 승률이 얘가 총 자본 승률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이 없이 그냥 기대 승률 하면은 총 자본 승률을 말해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의미예요. 의미.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번역서다 보니까 총 대신에 토탈 대신에 이걸 뭘 쓰기도 한다? 종합 쓰기도 해요. 종합. 뭐요? 종합. 쓰기도 해요. 그럼 앞쪽에요. 종자나 종합자가 들어가면서 뒤에 율로 끝나면 다 같은 말을 보면 돼요. 뭐 들어가면서요? 앞쪽에 종자 또는 종합자가 들어가면서 제일 뒤에
율이나 율. 이 다 같은 말이에요. 뭐요? 번역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이게 제일 먼저 놓은 게요. 이 부도학원, 개인들이 놓은 게요. 프랑스 쪽에 프랑스. 근데 그건 부천 쪽이고요. 또 원래 이게 자체가 발달한 게 뭐예요? 서구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영어 자체가 이게 번역만 되면서 색다른 온 거예요. 원래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이름이 참 많아요. 우리 사람도 유명한 사람들은 이름 많죠. 이름도 많고 호도 있고 맞나요? 우리 그럼 호가 뭐예요? 호가 혹시 없어요? 그 별명은? 그래서 원래 유명한 사람은요 집에서 부르는 이름도 있고 또 죽지 말라고 어릴 때 부르는 이름도 있어요. 그죠? 네, 뭐 옛날에 많죠. 뭐 짱돌이 개사면서 안 그래요? 옛날에 이름을 갖다 이상하게 지어야 오래 산다 해가지고 별명 이름도 있어요. 그죠? 이름도 있고 또 뒤에 또 뭐가 있어요? 호도북관 그래요? 원래 이름이 많은 것들이에요. 유명한 놈들을 보면 돼요. 이게 많이 쓰는 거니까 그래요. 되나요? 그래서 혹 시험에 이걸 하지 말고 총자본 수익률, 총투자 수익률, 총수익률, 종합자본 환원율, 종합자본 수익률, 종합투자 수익률, 종합수익률 다 같은 말이에요. 콜? 이름 많죠? 이거 엄청 많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외우지 말고 그냥 앞쪽에 종자나 종합자가 들어가면서 그냥 토탈 할 때 이제 율 들어가면 다 갖다 보면 돼요. 되나요? 여기 한번 체크해놔야죠. 그럼 이 대신 뭘 쓸 수 있다고요? 종합자본 환원율 쓰기도 해요. 종합수익률 쓰기도 하고. 앞쪽에 종자나 종합자 뒤에 율 들어가면 다 같은 말이다. 이놈 이거 이름 엄청 많다. 되나요? 이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해요. 얼마요? 1억이 얼마요? 동그라미 8개가 1억이에요. 몇 개요? 맞나요? 이제부터 통일시킵니다. 1억은 만원, 2억은 2만원. 콜? 그럼 이게요. 만원이 1억이라는 거예요. 뭐요? 만이 동그라미 4개잖아요. 그럼 만이면은 이게 만 곱하기 만인 뜻이 줄임말이 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단위가 만원일 때 해버리면 그게 만원은 1억이라는 뜻이에요. 콜? 2억은 얼마? 2만. 뒤에 만원 붙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시험은 만원이니까 안 줘요. 보통 보면 10억만 준단 말이에요. 10억은 얼마요? 10만원 하면 돼요. 콜? 이해갑니까? 만원이 1억이니까 10억은 10만원. 되나요? 그렇게 보면 돼요. 만만 1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1억을 투자해가지고 얼마요? 2천만원을 벌어요. 얼마요? 2천만원 벌어요.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습니까? 만불이 지나면 된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그럼 이게 얼마 나와요? 이게 얼마 나와요? 볼 거 없이 그냥 2 나누기 10이지 뭐요? 동네 다 없애면 되잖아요. 약분 될 거니까. 그러니까 같은 동을 원래 다 없애는 거예요. 되나요? 항상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것.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것. 맞나요?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것 하면 되잖아요. 그거 얼마 나와요? 5 넣는다고? 그 계산기 써봐라 빨리. 내가 얼굴이 이뻐서 봐줬다. 얼마 나와요? 0.2 넣어줘. 0.2 나와요.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요. 1억을 투자하면 뭐요? 2천만 원을 버는 거고. 맞나요? 그 다음에 만 원을 투자하면 2천 원을 버는 거고. 10원을 투자하면 2원을 버는 거고. 1원을 투자하면 0.2원 버는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그래서 항상 요 분자값을 위에 걸 안 나누면요. 이 항상요. 분모 1원당 분자값이 나오는 거예요. 뭐 된다고요? 밑에 거 1원당 위에 거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요. 분모 1원당 분자값이 나와요.
이걸 뭐요? 우리 항상 이론을 뭐란가 하면 이걸요. 단위당이라 불러요. 뭐요? 단위당. 단위당 불러요. 그럼 단위당 하는 말은요. 1인당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식 쓰든 어떤 내용을 쓰든 위에 숫자를 아래에서 나눠버리면 아래 1인당 분자값이 나와요. 콜?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결국은요. 1인당 0.1이라는 뜻이에요. 얼마요? 맞나요? 분모 이런 생략이 되잖아요. 그래서 0.2라는 거예요. 원래 2는 이게 분모 부족하면 이는 1분의 2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모 1당 분자값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죠? 이 생략된 거예요. 이게 밑에 1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좀 가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는요. 이것도 한번 양변에 뭐예요? 곱하기 100을 해줘도 되죠? 맞나요? 약분해도 장 되잖아요. 위아래 곱하면은. 그럼 이게 얼마 되는 거예요? 100분의 20이 되는 거죠? 맞나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 약분이 되죠? 이때 만다 이걸요? 20%라 쓰는 거예요. 뭐? 20%. 그럼 이거는 항상 뭘마다 프로는요? 프로는 100을 곱한 숫자라 이 말이에요. 뭐요? 그 말은 뭘 의미한다고요? 100을 곱한 거니까. 이거는요. 곱한 거니까. 100을 곱하면 어떻게 했어요? 100원당 20원 이 뜻이에요. 뭐요? 맞나요? 그러니까 분모를 100원으로 환산한 값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볼테지는 뭐요? 분모 100원당 분자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는 100원을 곱했을 때 뭐요? 뒤에 프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뒤에 프로가 붙으면은 이거는 100원을 곱한 값이고요. 프로가 없으면은 0.2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프로가 없으면 요걸 골라야 돼요. 뒤에 프로가 붙어 있으면은 요걸 골라야 되는 거고요. 20 되나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어디 중요한가 하면 이게요. 찍기 할 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뭐요? 뭐 할 때? 찍기 할 때. 내가 공식 모르겠어. 근데 앞뒤 나눠봤어. 그냥 앞에서 나누기 뒤에 있고 뒤에 나누기 앞에 했는데 곱하기 100을 곱했을 때 이게 놓을 수가 없어. 근데 값이 뭐 0.2 돼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요.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20%가 붙어 있어. 이거는요. 그 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했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항상 프로가 붙어 있는 내용들은요. 항상 100을 곱한 값이라고 보면 돼요. 콜? 그럼 100을 곱하지 않을 때는 20을 쓰면 안 됩니다. 항상 뭐라고요? 0.2 써야 돼요. 그 프로는 항상 100원당 환산의 액이에요. 그럼 이 말이 결국은요. 20%라는 뜻은 뭐예요? 100원을 투자하면 20원 번다 이 말이에요. 100원당 20원. 콜? 그냥 0.2는 1원 투자하면 0.2원. 다르죠? 그 시험에는 이 수익률은 100% 많이 나요. 프로테지가. 너가 항상 뭔다가 이는 100원 투자하면 20원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럼 내가 이자율이 20% 하면 얼마 되겠어요? 이자율이 20% 하면 얼마 되겠어요? 이자율이 20%면 100원 빌려오면 20원 준다 이 말이에요. 연이자를. 그 100원당 2%나 100원 빌려오면 내가 뭐요? 준다면은 100원당 연이자 주는 거고 받는다면은 100원당 이자 연 받는 거예요. 콜? 그 말이에요. 쉽죠? 프로는 100원당. 그리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직 구할 때는요. 이리 보는 거예요. 우리가 10%가 얼마예요? 10%가 어떤 숫자에다가 100 곱한 게 10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100원당 10원이니까 100원당 10원이니까 프로는 1원당 0.1원이겠지. 맞나요? 얘는 0.1원이에요.
프로 보시법은요. 나중에 계산할 때 항상 영점을 바꿔서 계산해야 돼요. 이해갑니까? 별 곱한 숫자니까. 그래서 항상 10%면 얼마다? 0.1. 그러면 이건 얼마 될까요? 5%는 0.5? 잘하는데 곱하나요? 연나요? 그럼 함께 해주세요. 투자론에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뭐요? 투자에서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사실 여기 자꾸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10%를 하면은요, 100원당 20원. 5%는 100원당 5원. 10%는 환산하면 1을 환산하면은 0.1. 5%는 한 개 더 하면 되니까 0.05. 맞나? 한 개 더 붙이면 앞으로. 그럼 이제 다 되죠, 계산이. 20%는 얼마? 0.2. 7%는 0.07. 맞나요? 요거만 해놓으면은 여기다 숫자 붙이면 되잖아요. 30%는 0.3. 9%는 0.09 하면 되잖아요. 알겠는가? 이게 기본이다, 야. 알겠지? 6%는? 오늘은 잘 안 해. 웃을 일이 아니고, 내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학생들이 좀 계산 간단한 건데도 이해를 자꾸 약한 이유가 요거부터 안 돼 있으니까 빨리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 들어오니까 자꾸 또 헤매는 거야. 안 그래요? 두 개만 암기해두자. 뭐요? 10%하고 5%만. 그럼 다 정리되잖아요. 10%가 0.1이니까. 모르겠으면 계산기로 10 나누기 100 하면 돼요. 콜? 어차피 숫자에다 100을 곱한 게 10%니까 10에다가 100 나누면 돼요. 맞나요? 프로는. 그러면 0.1 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시간 걸리니까 이것도 그냥 계산할 때는 그냥 10%는 0.1, 5%는 0.05, 6%는 0.06, 2%는 0.02 되나요? 기본. 그 다음에 이거는요 항상 100원당 20원 되나요? 그럼 사실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 돼 있어야 빨리 넘어가는데 이게 안 되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야. 안 그래요? 생각을 하니까 자꾸 짜증나니까 안 봐버려요. 자꾸. 그죠? 맞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투자를 한 10개 나와도 자꾸 이게 자꾸 이게 안 들어가니까 이게 진짜 막히니까 자꾸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나이가 들면 할 수 없어요. 이게 왠가 하면은 우리 절개 쓰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다 보니까 뭐 불쑥이 노는 거지 안 그래요? 일반적으로 뭐 절개 쓰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말이야. 그럼 기대수익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게 얼마 나왔다고요? 이게 20% 나왔어요. 몇 프로? 20% 나왔어요. 몇 프로요? 너무 비싼가? 15% 나왔죠. 연 12%. 항상 수익률은 연 단위로. 그럼 이 말이 뭐예요? 100원 투자하면 소득이 15원 번다는 뜻이에요. 뭐가요? 근데 이 소득은요, 기대소득. 뭐요? 100원 투자하면 기대소득이 연간 15원 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은행에서 지금 이제 내가요, 돈을 빌려올래 해요. 차입비자율. 뭐요? 차입이라는 단 자체가 벌써 부채네, 그죠? 대출. 맞나요? 내가 지금 차입이자율 해요. 대출, 다른 차입이자 빌려올래 해요. 그럼 이거는, 은행이 볼 때는 대출이자율이고, 내가 볼 때는 차입이자율이고, 맞나요?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은행이 결정하는 거예요? 은행이 결정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100원 준 대가로 받아간 대가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구승률이라는 거예요. 뭐요? 이게 요구승률이에요. 뒤에 가면은 은행에서 100원 빌려줄 테니까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뭐 은행 볼 때는 승률이잖아요. 은행은 이자가 수익률이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는요, 이는 요구승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줘야 될 비용이고, 은행이 볼 때는 수익률이고, 은행 이자 수입이잖아요. 이거는요,
외부인이 볼 때는 승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 승률. 누구요? 내가 막 은혜 볼 때는 승률 맞잖아요. 외부. 맞나요? 외부 승률이란 거예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여기서 첫째. 얼마 줄 알 수도 있어요? 첫째. 그냥 5% 달래요. 몇 프로요? 여기는 5%. 그럼 내가 예상한 거는 일단 15%죠. 그죠? 5%. 달러갈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얼마 달러일 수도 있어요. 예? 그저 똑같이 15 달러일 수도 있고. 맞나요? 또 세 번째는 20% 달러일 수 있단 말이야. 안 그래요? 그죠? 요 세 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요 세 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 요거는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왠가면요, 요거는 해봐야 되거든요. 뭐가요? 이건 해봐야 되거든요. 기대승률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기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이거 생각한다면요, 요 사람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승률은, 이때는 얼마요? 이게 자기 가져갈 수 있는 승률은, 자기 자본 승률은 이때 같은 경우는 일단 플러스 5%, 플러스 10%죠. 맞나요? 요거는 자기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승률 15면 5% 주고 가야지. 안 그래요? 요거는 얼마요? 0%죠. 요거는 마이너스 5%죠.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를 만나게 걸려? 정의 지대 때. 뭐요? 정의 지대 때. 요거는 부의 지대 때. 맞나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정한 게 일단 요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겠죠. 요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겠죠. 이게 재고 투자라는 게 유지 투자. 요 같은 경우는 투자를 포기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렛독가는 뭔다고요? 이렇게 정의 지렛 때, 중립적 지렛 때, 부의 지렛 때 발산한단 말이에요. 뭐가요? 정의 지렛 때. 이게 정의, 양의 지렛 때. 이거 뭐요? 중립적 지렛 때. 이거는 뭐다? 부의 지렛 때. 맞나요? 이 말이에요. 한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 지렛 때 종류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는 결국 그럼 이 사람 만다고요? 이 경우는 100원 투자하고 결국 10원 번 거고, 만나 나는 이익은 주고 나면 요건 얼마 되는 거예요? 이는 마이너스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요? 그럼 이 세 개 중 한 개 반드시 발생하겠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볼 필요 없이 만다고요? 일단 기대 승률, 요 총자본 승률이 여기서보다 크면 정의 지렛 때, 그 반대면 부의 지렛 때. 맞나요? 그 다음에 뭐가 되면요? 똔똔이면 중립적 지렛 때가 되는 거예요. 되나요? 이건 종류만 알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제 이게 아니고 요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가요. 그럼 사람들은 전부 다 정의 지렛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하겠죠. 이런 게 투자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이거는 재고 투자라고, 이거는 유지 투자, 유지를 위한 투자예요. 일명 감가상각 투자로 쓰기도 해요. 되나요? 해상 유지를 위한 투자예요. 그럼 보통 이걸 기대하고 투자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만 오는 거예요. 3회.
부채 비율을 늘리면, 부채 비율 늘리면 지렛도가는 클까요? 작을까요? 반드시 부채는 클까요? 작을까요? 커진단 말이에요. 지렛도가가 부채 사용 효과라니까요. 부채를 많이 쓰면 쓸수록 대박을 터뜨리든 쪽박을 서든 부채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렛도가는요,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부채를 이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의 요 폭을 늘리는 걸 말해요. 잘 되면은 대박, 못 되면은 쪽박. 맞나요? 한번 보세요. 만약 정의 지렛대가 발생하면요, 이 사람은요, 100원을 빌려왔으면은 10원을 벌어요.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은 100억을 빌려왔으면은 10억 버는 거예요. 그럼 부채를 많이 늘릴수록 더 많이 버는 거네요. 맞나요? 근데 거꾸로 여기 발생한다면요. 100원 빌려오면은 자기 집에 있는 돈 5원 까지 나가요. 맞나요? 10원 벌어가지고 20원 주려면은 10원 다 주고 자기 집에 있는 돈 5원 가져와야지. 안 그래요? 갚으려면은. 맞나요? 근데 만약에 100을 빌린다면은요, 5천만 원 가져와야 돼. 맞나요? 이런 식으로 정의 지렛대든 부의 지렛대든요, 100원보다는 뭐요? 100억 빌려올수록, 늘릴수록 뭡니까? 정의 지렛대든 부의 지렛대든 그 폭이 커진단 말이에요. 숫자가. 안 그래요? 왜? 이게 유리니까. 맞나요? 그래서 부채를 늘리시면은요, 지렛도가는 반드시 뭐요? 커져요. 그럼 지렛대는 정의 지렛대와 부의 지렛대 다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쪽박과 대박. 맞나요? 근데 위험은 제가 항상 뭐랬어요? 위험은 실제 해봐야 되잖아요. 해볼 때 만약에 승률이 안 좋아가지고 이걸 작아져 버리면, 맞나요? 시대 승률이 작아져 버리면 손해볼 수 있죠. 아직 안 해봤잖아요. 하면 시력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뭐 손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럼 이때 부의 지렛대가 발생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뭐요? 위험이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위험? 이 위험을 금융상 위험이라 하는 거예요. 무슨 위험? 상위험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들은 많이 빌릴수록 금상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위험이. 그래서 부채비를 늘리면 늘릴수록 뭔다고요? 금융상 뭐도 위험도 커지는 거예요. 맞나요? 요거는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이제 사업을 해봐야 알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고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투자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실현 승률이 작아져 버리면 오히려 이자보다 작을 수 있단 말이야. 안 그래요? 그 부채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만큼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거죠. 맞나요? 그죠? 그 요걸 한번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요 문구. 이해가나요? 요 문구. 그럼 두 개는 딱 봐야 돼요. 이런 거는 사실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되나요? 이런 거는 시험에 답이 안 그래요. 두째 문구. 얕든 부채든 전세금이든 차익금이든 뭐요? 부채를 이용하면 뭐요? 지렛도가는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 뭐요? 대출이든 차익금이든 전세금이든 부채를 이용하면 지렛도가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 맞나요? 왜? 요것도 지렛대 효과예요. 부의 지렛대. 되나요? 나타나요. 지금 반하시고. 두 번째가 뭐다? 부채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뭐가요? 위험은 더 커진다는 것. 그래서 위험은 요 경우를 말한다는 것. 맞나요? 그럼 결국 검사 위험은 뭐겠습니까? 정의 지렛대가 하고 했는데 부의 지렛대가 발생하여 원리금을 제때 못 갚는단 말이에요. 원리 못 갚는단 말이에요. 못 갚으니까 상가등이 경매 등에 넘어가면서 손해보는 거. 이런 것을 금상위험이라 불러요. 콜? 그러면 전에 자기 자본을 이용하면은요, 당연히 지혜조과도 없겠죠? 근데 뭐도 없겠어요? 금융상 위험도 없겠죠? 왜요? 금상 위험은 남의 돈을 이용해가지고 원리금 못 갚아서 발생하는 위험이니까. 맞나요? 그럼 자기 돈을만 이용하면은 원리금 갚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을 못 갚아가지고 망하는 위험을 만다고요? 손해보는 위험을 금융상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자기 자본 투자하면은 원리금 못 갚아가지고
화산등 위험은 없으니까 검사 위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그럼 검사 위험은 언제 발생한다? 지렛독가를 이용한 경우 발생하는 게 검사 위험이에요. 콜? 같이 그래서 연결돼 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두 개 나왔어요. 이론에서 맞나요? 그 포인트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채를 쓴 경우만 지렛독가 발생하고, 여튼 부채를 늘리면은 항상 검사 위험은 부의 지렛독가가 발생했을 때를 의미하는 거니까 항상 위험은 결과 나쁠 경우 맞나요? 나타나는 거니까 위험도 커진다는 거 맞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자본 수익률 뭐요? 같은 말 한다고요? 지분 수익률 뭐 쓰기도 한다고요? 지분 수익률 쓰게 돼요. 자기 자본이 지분이니까 쓰게 돼요. 요즘 그냥 자기 자본 수익 맞습니다. 하면 이거는요. 나 뒤에 하겠지만은 순영업 소득에서 뭐요? 순영업 소득에서 업 소득에서 이는요 이자만 주는 거예요. 뭐만? 하여튼 최소 이자는 줘야 되죠.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자. 그거 봐보세요. 요 사람이요 100원 투자해가지고 100원 빌려와가지고 10원 번 다음 뭘 준다고요? 5원 준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그게 뭐예요? 10원이 자기 집에 가져갈 돈이죠. 맞나요? 근데 혹시 상가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올라간 그거는 은행에 줄 거예요? 자기 집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에요?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죠. 그것도 대준단 말이 있으면은 이게 바로 가격 상승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미 자본 이득 맞나요? 이게란 말이에요. 이건 대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해보면요. 이게요. 아, 지분 투자자가, 즉 투자자가 번 소득에서 이자 주고 또 뭐 혹시 가격 상승이 되면 그 이익 자체가 있을 경우 자기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바로 뭐다? 요거예요. 맞나요? 자기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이익. 맞나요? 자기가 자기 몫의 이익. 맞나요? 그 뭐 빼면 되는 거예요? 이익 중에서 이자만 빼면 되는 거예요. 뭐만? 그죠? 자기 집에 자기 몫의 이익이 바로 뭐 요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뭐요? 자기도 투자한 거 나누는 거예요. 뭐요? 이게 뭐요? 자기 자본. 여기 바로 뭐요? 자기 자본 수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요. 순영업 소득에서 이자는 주고 혹시 가격 상승이 있으면 더 하고 이게 놓으면 여기다 뭡니까? 넌 해준 다음 넌 한 다음에 자기 자본 투자로 나누면 돼요. 콜?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뭐요? 어떻게 하면 된다? 순영업 소득에서 이자는 줘야지 은행한테 주고 혹시 가격 상승 이익이 있으면 더 하고 거기서 넌 해주라면 넌 해줘야 돼요. 한다면 이제 나머지 나누기 자기 자본 하면 되는 거예요. 콜? 어차피 자기 자본이 부모잖아요. 부모 나누기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 그냥 집에 가면은 뭐 강아지를 키우든 개를 키우든 아니면 딸이 있든 아니면 옆집에 친구가 있든 맞나요? 한 명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놔요. 뭐라? 순위로. 뭐라고요? 누구로? 순위로.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이제 강아지가 2살짜리가 있다 하면 이름 바꿔 순위로. 뭐로? 아니면 우리 저 아이씨분들은 집에 가서 저 애들 이름 한 명 바꿔. 와이프 이름이든 순위로. 언제까지만? 올해 시험 칠 때까지만. 언제까지만? 올해 시험 칠 때까지만.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뭐야? 순이야 뭐요? 가자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순이야 가자 하면 됩니다. 밖에서 만나면 순이야 집에 가자 그럼 걔가 좋다 따라온다. 컬? 그 강아지가 제일 좋다 하더라. 어떤 사람은 이거 애우려고 안 키우던 강아지를 키우더라야. 그것도 딸 강아지로. 뭐로? 그래갖고 좋단다. 순이야 가자 하면 등산 저 밖에 나간다고 좋다 따라온단다. 가자 하면 안 그래요? 순이야 가자 하면 된다. 그러면 누가?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 이름이 뭐다? 순이. 누구?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 이름이 순이니까 순이야 놀러가자 하면 쭉 따라옵니다. 알겠지? 몇 번 해보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또 강아지 사지 말고 없는 강아지 또 그 귀찮아 그거 공부할 때 있는 사람은 그래 하고 되나요? 그래서 뭐 안 되면은 그냥 1년만 그냥 앞에 집에서 애칭으로 딸 이름 바꿔버려. 순이로. 콜? 우리 자기 집 있는 딸 이름이 순이. 순이야 가자 하면 된다. 우리 사모님은 누구를 바꾼가 정해놨습니까? 지금 강아지가 있나? 딸은? 그러면 신랑 이름 바꿔버려. 순이로. 콜? 알았지? 그래. 집에 가가지고 신랑 보고 1년만 순위로 가자 해라. 콜? 1년만 순위로 가자 하면 된다. 이름을. 자, 이거만 보면 돼요. 자, 공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보면 돼요. 되나요? 자기 자부니까 자기 집 있는 거 자기 집 개든 맞나요? 자기 놈은 뭐야? 아, 순이야 가자 하면 된다. 그럼 이제 한번 그 지혜토가에 대한 그 내용이 한번 주말 끝나요. 273위.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예요. 뭐라 써놨어요? 금족위험이란 부동산 투자 시 투자 재원의 일부로 부채를 사용했을 경우 맞나요? 부채, 갚아야 될 빚, 원금과 이자를 매기마다 지불해야 하는데 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그러니까 발생하는 위험이니까 뭐요? 갚지 못해서 상환하지 못해서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 맞나요? 뭐 경매에 넘어간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많으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며 파산 위험도 그만큼 커지는 위험이다. 있나요? 부채 늘리면. 자, 이 말이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뭐 써놨습니까? 투자 금액을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뭐가 된다고요? 금주 위험은 적용될 수 있다. 맞나요? 권영하고 넘기면. 그래서 그 밑에 심화학습에 요즘은 지렛대 효과란 말 대신에 그냥 영어로 레버리지 효과 쓰기도 합니다.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 같은 말입니다.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그 특징의 지렛대 효과는 그냥 뭐요? 부채를 써가지고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을 늘리는 거예요. 정의 지렛대든 부의 지렛대든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려 하는 겁니다. 그때 높이려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면 금융상황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맞나요?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망은 별 붙여놓고 뭐라 써놨습니까? 특징의 사망. 투자금액 대비 차익비율 차익금 부채비율 같은 말입니다. 차익비율 부채비율 같은 말입니다. 차익금 부채 비율이 크면 클수록 지분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커지고 그에 따른 지혜도가도 커지게 된다. 맞나요? 그거 요거 요 내용이죠. 요거 부채를 늘리면 늘릴수록 지혜도가도 크고 거슬도 커진다. 맞나요? 그리고 그 밑에 뭐 써놨습니까? 총 자본수익률과 지분수익이 있는데 총 자본수익률은 필요 없고 자기 자본수익률만 구하세요. 뭐만? 자기 자본수익률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공식 밑에 있죠? 이 항에 있나요? 요는 가입을 쳐버리고 이건 옛날 공식이고 뭐 써놨습니까? 종합수익률에서 저당소멸 해놨잖아요. 지금 요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 지금. 맞나요? 가격 상승 이익은 자본소득이지 맞나요? 가입 쳐버리고 그냥 순이야 가자로 갑시다. 뭐라요? 자기 집에 있는 개 이름은 순이야 가자 하면 촉탁 따라옵니다. 절대 강아지는 배신 안 한다. 가자면 따라온다 항상. 콜? 그 시험 칠 때 밑에 그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면 이것만 보내세요. 뭐만?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면 이것만 봐놓으세요. 찾았습니까? 자, 이 말이죠. 한번 보세요. 이거 딱 보니까 저도 단위가 100만원이죠. 저도 단위가 100만원이죠. 100만원이건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리세요. 됐나요? 다 없앴어요. 자, 일단 순연금 소득이 얼마입니까? 8원. 좀 재미없으면은 똑같은 단위에서 뭡니까? 동그라미 한 개나 두 개 같이 다 해도 상관없어요. 있잖아요? 그 8은 상관없어요. 계산은 왜? 계산기 쓸 거니까. 뭐 쓸 거니까? 우리 계산기 쓸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그대로 손녀소득은 8원 썼나요? 8원 써주면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써놓고 순위야 가자만 해보세요. 순위야 가자 놓고 그죠? 아, 이자를 줘야 되는 거니까 줄 거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이니까 줄 거는 빠질 거니까 빼야 되죠. 이거 내 거니까 대주는 거고 맞나요? 그럼 하면 되잖아요. 그 주는 거는 내가 줘야 되는 거는 빼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더하고 그죠? 거기다가 자기 잡수 나누면 되잖아. 는 하고 그 다음에 이자가 얼마예요? 아, 차입금 있네. 부채. 이자. 시험 치면 부채 안 줍니다. 뭐 준다고요? 대출, 차입금 이런 줍니다. 대출 차입금은 부채잖아요. 그 차입금은 60원이죠. 60원에 8원이네요. 68 같으면은 60 곱하기 뭐 8원은 얼마? 몇 프로 8원은? 8원은 몇 프로? 0.08이잖아. 다른 것도 그런다. 아, 또. 그래서 이게 번호라는 거예요. 5%가, 이거만 오면 되잖아요. 10%에 0.1이니까. 뭐요? 아, 5% 더 붙이면 되잖아요. 0.05. 8%니까 0.08. 맞나요? 그래서 60 곱하기 0.08 하면은 4.8원. 맞나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항상 계산할 때는 8로 바꿔줘야 돼. 0.08로. 그럼 68, 48, 4.8이죠? 8. 아니면 이래도 돼요. 이게 만약에 80원이죠? 볼펜 48원 넣는다 보면 돼요. 이게 만약에 800원이죠? 그럼 480원 넣는다 보면 돼요. 곱했을 때. 68, 48이니까. 맞출 때는. 어떠나요? 근데 시험 나가면 이게 의심이 가거든. 그래서 자꾸 정확히 푸는 연습해봐야 돼. 안 그래요? 진짜 이게 4.8일까? 안 그래요? 그 저거 보면 되잖아요. 계산해. 안 그래요? 저거. 10%는 0.1, 5%는 0.05, 8%가 0.08. 맞나요? 근데 밑에 보세요. 제 밑에 가격 상승이 있네요. 있나요? 저 위에 임대주택의 총 투자액 100만 원 있죠? 100. 그게 가격이에요. 총 투자액이 가격이에요. 투자한 돈이 뭐예요? 상가 산 돈. 그래서 혹시 임대상가 주택의 가격 주기도 하고 총 투자액 주기도 해요. 되나요? 혹시 가격이 없으면 제일 위에 있는 총 투자액이 가격이에요. 이해갑니까? 투자 왜? 구입 의사결정이니까 산 가격. 맞나요? 옆에다가 총 투자액에다가 가격 적어봐요. 그럼 100원에 2% 올랐대요. 맞나요? 아, 100원당 2%니까 그냥 볼값이 2원이지. 아, 2%는 100원당이니까. 아, 100 곱하기 0.02 해봤자 2 맞지? 맞나요? 제일 밑에 가격 상승 2%. 프로는 100원당 2원이니까. 맞나요? 그럼 이거는 이해하면 되죠? 이건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는요. 60 곱하기 0.08 하는 거고. 맞나요? 8%니까. 요거는 왜 총투자액이 100이니까 곱하기 0.02 한 거고. 맞나요? 이러면 되죠? 어째 프로는 100원당 2원이니까. 맞나요? 그래 되죠? 그럼 이게 얼마 나와요? 이거 자면. 나놓으시고. 또 자기 자본 얼마 들어갔어요? 자기 자본 들어간 거는 40원. 되나요? 그죠? 이거 끝난 거예요. 한번 계산기 내보세요. 앞에 휴대폰에. 이거 좀 주의해야 돼요. 한번 이렇게 해봐요. 계산기 냈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8 빼기 한번 뜻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아니 그냥 내 시킨 대로 해봐요. 8 빼기 4.8 더하기 2 바로 나누기 40 해보세요. 뭐 나오는가? 어? 아, 그래 하지 말라니까. 시킨 대로 해보라니까. 다시.
그걸 깨우쳐야 돼, 그 계산기가. 8 빼기 4.8 더하기 2. 바로, 너는 하지 말고 바로 그냥 나누기 40 해봐요. 뭐 나오는가? 0.14. 그러면은, 다시 해봐. 8 나누기. 8 빼기 4.8 더하기 2는 하고 40 해봐요. 그럼 그 계산기 잘못되어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계산기 그거는 8 빼기 4.8 더하기 2 하고 바로 40 해버리면은 2 나누기 40이 돼버려. 그러면 3점만 나와야 될 거야. 3점은 계산기가 완전 그게 잘못된 거지. 그리고 자기 계산기 잘 알아야 돼, 성능을. 이해갑니까? 그 주의해야 돼요. 자기 계산기가 달라, 이게. 중국 계산기도 이거 해갖고 달라, 지금 쓰는 게. 그 컴퓨터 계산기. 우리 계산기는 일반 계산기이기 때문에, 원래 그 일반의 계산기는요, 우리 순수별 계산기예요. 그래서 8 빼기 4.8 더하기 2 하고 바로 나누기 40 해버리면요, 항상 곱해 나누기 빨리 돼 있어요. 이게 먼저 돼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요 숫자 뺀 데다가 요거 하기 더해져 버린다고. 그 계산기가 일반형 계산기예요. 되나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면 3점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했을 때 0점 넣어서 놓은 그 계산기가 더 이상한 계산기예요. 그 다음 더 넣는 뜻이야. 다르게 하면. 그래서 아니 그래 하지 말고 그래서 넌 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넌 하고 나누기 하면 다 똑같이 나오게 됐어요. 그 내가 이때 넌 하고 하라는 거예요. 가로 묶은 이유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떤 계산기든 답은 0.13 나올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걸 좀 터득해놔야 돼요. 그 내가 왜 그런가 하면요, 꼭 계산기 등을 안 구해가지고 나중에 한 9월달이나 9월 말에 구해오는 사람이 있어. 자기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 성도 모르면서. 그러나 시험 나가고 나중에 혼나고 오는 거야. 뭐라고요? 근데 어떤 계산기든 간에 앞에 게 분자가 되고 뒤에 분모일 때는요, 이걸 해준 다음에 넌 한 다음에 나누기 40 하면 답은 다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0.13으로. 되나요? 이렇게 익혀놔야 돼요. 내가 왜 그런가 하면요, 왕왕 제 계산기가 왔고 아무도 안 온다고 해. 계산기 자기 답이 이게 해도 그 보면 이제 이 계산기 쓰는 법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가 있을 때는 그만 이거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순서하면 돼요. 누나면 돼요. 되나요? 근데 더하기 빼기와 나누기 곱빼기가 섞여 있을 때는 날 바꿀 때 항상 넌 해주고 들어가야 돼요. 콜? 그렇게 하는 걸 배워놔야 돼, 미리부터.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시험장 가가지고 막상 저 계산 쓰지 몰라갖고 한번 억울하잖아. 안 그래요? 대놓고. 아시겠죠? 근데 웬만한 건 다 이게 통하는데 약간씩 자기 잠수님 풀 이런 경우는 좀 계산 써야 될 경우가 생겨요. 어려운 거 알죠? 웬만하죠.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여기에 또 시험에 넣을 수 있는 계산 문제, 이거는요, 약 90% 이상. 몇 프로? 90 이상이에요. 계산 문제가 한여덟 오는데 이런 거 공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익혀버려요. 되나요? 푸는 법으로. 자기 놈에, 자기 집 개 이름, 순이. 뭔다고요? 자기 놈에 자기 집 개 이름, 순이. 순이야 가자. 하면 된다. 콜? 그렇게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냥. 공식으로 하지 말고. 콜? 남자들은 좋겠다. 자기 집에 가서 뭐, 딸 이름이든, 집사 이름이든, 이름만 바꾸면 되겠다. 시험 칠 때까지만 순위로. 자, 이 말이고요. 그럼 한번 5번 한번 보세요. 포인트. 찾았어요? 5번. 부동산에 투자할 때 지렛효과에 관한 설명입니다. OX. 투자자금 전액을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효과이다. 맞나요? X. 그 치지 말고. 이거는 항상, 뭔다고요?
타인 자본이나 부채를 쓴 경우만 나타납니다. 진짜 자기 자본 투자하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거 연습해 본 겁니다. 요거 연습. 융자 대출을 이용하거나 전세금을 안고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나타난다. 맞나요? 여하튼 부채만 쓰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별표 맞네. 맞나요? 이거 연습해 본 거잖아요. 이게 항상 이 연습집니다, 이거. 그 시험에 융자 대출을 이용한 경우에 따라 지렛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맞나요? 틀린 거야. 무조건 반드시 나타나. 왜? 부의 지렛됐든 정의 지렛됐든 중지 지렛든 부채를 쓰면 그 중에 한 개는 발생한다고 반드시. 되나요?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고 뭐 한다고요? 부채를 늘릴 경우 검사 위험은 감소한다. 맞나요?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고 투자했겠지. 한 경우는 뭐예요? 부채 늘리면은 항상 위험은 뭐다?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때. 그럼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면 돈을 많이 빌릴수록 더 많이 이자 줘야 되기 때문에 갚지 못할 위험이 더 크지. 안 그래요? 검사 위험은 반드시 커진다. 콜?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뭐요? 니은과 디귿. 특히 디귿. 맞나요? 요거 연습. 됐나요? 틀렸죠? 이건 X죠? 하여튼 위험은 정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디귿에다가 별 붙여놓고 옆에다가 4 또는 5 적어놔요. 뭐요? 4 또는 5. 답은 이거는 그냥 4하면 5항이야 놓으면. 뭔다고요? 이는 4 아니면 5가 답이라고. 특히 5항이 답일 확률이 95%라고. 5항을 딱 보면 먼저 위험을 놓으면 그냥 무조건 감사하고 콕 찍어버려. 틀다고. 되나요? 이제 넘기면은 276에 276에 뭐 했어요? 법적 이용은 그냥 보면 되고, 인플레 위험은 했죠? 인플레 위험은 했죠?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유도성 위험 했죠?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했나 안 했나요? 그것만 끊으면 돼요. 관리 위험은 필요 없고. 요거 한번 봐보세요. 그 확인 악서. 277에. 이거 한번 보면서 익혀보세요. 똑같이 노는 거니까. 틀린 것은. 장래에 인플레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 잔흔이네요. 하여튼 대출자가 좋아하는 건 무조건 뭐? 변동이자율. 다음 몇 번? 1번. 2번은 뭐요? 부채비율이 크면 클수록 자기 자본 승률이 지분 승률이죠? 그럴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될 검사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맞나요? 그 말을 끄고. 뭐 운용 위험은 비용, 경비 비용. 맞나요? 위치 위험은 뭐요? 상대 위치가 바뀔 때. 유도성 위험은 현금만 가지고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맞나요? 뭐 개념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밖에 못 내는 거예요, 시험에. 논다면 이거는 어디 간다? 인플레 위험 아니면 검사 위험 관계된다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되나요? 공부할 때. 좀 쉬었다가